안녕하세요 여러분, 타임트래커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친 거래 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얼음과 눈 덩어리로 가득한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한테 산 사건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걸 슈워드의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먼 얼음 땅을 사냐는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엄청난 대박이었답니다. 왜 그랬냐고요?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러시아는 왜 알래스카를 팔았고 미국은 왜 그 얼음 왕국을 사려고 했을까요? 그 속에는 흥미진진한 국제정치와 전략적 계산이 가득하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알래스카는 어떤 땅? 알래스카가 지금은 미국의 중요한 땅이지만 예전에는 그야말로 미지의 땅이었어요. 알래스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수천 년 전부터 거주하던 이누이트와 알류트족 같은 원주민들이었죠. 이 친구들은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잘만 살아갔습니다. 눈사람 만들며 노는 게 아니라 강에서 물고기 잡고 동물 사냥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 고요한 땅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맞아요,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었어요. 18세기 초반 러시아의 탐험가들이 알래스카에 상륙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탐험가가 바로 비투스 베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링 해협을 들어보셨죠?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랍니다. 이들은 여기서 뭘 했을까요? 바로 모피를 찾아 떠났죠. 특히 해달 가죽은 당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상인들은 알래스카의 해달 가죽을 유럽에 팔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2.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기로 한 이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도 알래스카가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이 넓고도 추운 땅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나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까지 가려면 진짜 몇 달은 걸렸을 거예요. 눈 오는 날은 러시아 관리들이 아, 알래스카 또 눈 어때? 거기 일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피 무역은 점점 시들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해달들이 남획되면서 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모피에서 큰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죠. 러시아는 알래스카에서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크림 전쟁에서 영국한테 크게 패하고 나서 더 이상 먼 곳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던 러시아는 결국 알래스카를 팔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때 미국이 등장합니다. 3. 슈워드의 꿈과 알래스카 매입.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윌리엄 슈워드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슈워드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고 엄청난 서부 확장론자였어요. 그는 미국이 북미 대륙을 넘어 더 멀리 태평양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운명론이라는 미국의 이념을 따랐어요. 이 운명론이 뭐냐면 미국은 북미 대륙을 다 차지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서부 영화에서처럼 미국인들이 말 타고 서부로 확장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알래스카라는 땅이요. 진짜 엄청 큽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몬태나를 다 합쳐도 알래스카만큼 크지 않다는 거 아세요? 슈워드는 이 땅이 태평양과 북극해로 진출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알래스카, 우리가 사야 돼. 미국이 알래스카를 가지면 아시아랑도 가까워지고 영국이 더 이상 그 지역에 손을 못 대게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인 매입 과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슈워드와 러시아의 외교관 에드와르드 스토클이 비밀스럽게 협상을 시작해요. 스토클은 사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슈워드가 알래스카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죠. 러시아도 알래스카를 빨리 팔고 싶어 했으니 협상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 미국은 얼음 땅에 720만 달러를 투자하려는 것이 과연 현명한지 의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슈워드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67년 3월 30일 미국과 러시아는 드디어 알래스카 매입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계약서를 딱 펼치면서 슈워드가 이렇게 말했겠죠. 얘들아, 이거 대박 날 거야, 두고 봐. 4. 대중들의 조롱과 불신. 하지만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알래스카는 그냥 얼음과 눈밖에 없는 땅으로 보였거든요. 슈워드가 얼음 덩어리 하나에 720만 달러나 줬다고? 미쳤어. 라며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 슈워드의 어리석음이 나온 거죠. 심지어 유명 언론인 호레이스 그릴리는 알래스카는 그냥 선물로 받아도 별로 안 기뻐할 땅! 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슈워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래스카가 단순한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미래의 엄청난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가진 보물 같은 땅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5. 러시아의 속사정.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나요? 러시아는 정말로 알래스카가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인 줄 몰랐던 걸까요? 그때 러시아는 알래스카에서 석유나 금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저 관리하기 힘든 땅덩어리로만 여겼던 거죠.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는 우리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고 그 돈으로 유럽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자.
판단을 내렸어요. 게다가 그때 영국이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만약 영국이 알래스카를 차지하게 되면 러시아는 그걸 지킬 힘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했죠. 차라리 미국한테 팔자. 그럼 영국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 테니까. 6.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래스카. 그럼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대박 스토리입니다. 일단 1896년 알래스카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려들었어요. 이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클론다이크 골드 러시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알래스카로 달려갔고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알래스카의 진짜 보물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1968년 알래스카 북부에 있는 프루도 베이에서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에너지 보물 창고가 됩니다. 이 석유 덕분에 알래스카 경제는 급성장했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죠. 7. 슈어드의 어리석음? 아니 대박. 여러분, 지금 보니 슈어드의 어리석음이라는 말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오히려 슈어드의 대박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다들 웃고 조롱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슈어드의 결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게 된 거죠.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알래스카가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와 전략적 입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슈어드는 진정 미래를 내다본 해안의 소유자였던 거죠. 8. 알래스카의 현재와 미래. 그렇다면 이제 알래스카는 어떤가요? 알래스카는 여전히 미국에서 중요한 자원의 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먹과 관광 산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게다가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경관은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사적인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알래스카 매입의 역사, 러시아와 미국 사이 치열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슈어드의 대단한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을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